반갑습니다. 경혜여고 1학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국어를 함께 공부하는 교사 김영민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에 걸쳐 있는 1단원 자화상 작품에 관한 국어 힘 키우기를 언박싱 해봅시다. 자, 16페이지 봅시다. 국어 힘 키우기. 자화상을 감상하며 구성 요소들과 작품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이해해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 구성 요소와 작품 전체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기억나나요? 그 화면 다시 보면서 복습해 봅시다. 시 작품의 구성 요소와 전체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첫째, 음악적 요소. 이건 운율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가령 우리가 봤던 자화상에서는 열거, 반복, 점층, 또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등의 표현법으로 운율을 형성한다고 했었어요. 둘째, 의미적 요소는 시의 주제의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고자 하는 의지가 되겠죠. 회화적 요소는 시인의 감각적 체험,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우물 속에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 그 풍경에 대비되는 혹은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나이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내는 일. 이 체험을 시적 언어로 재현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사적 요소는 시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나 심리적 반응을 의미합니다. 미움, 가엾음, 또 밉고 다시 그리워지는, 그렇게 정서가 변화하는 것이나 추억처럼 있는 사나이를 통해 내적 성숙을 이루는 과정을 담담하게 고백하는 어조로 표현한 것들이 될 거예요. 이러한 요소들이 유기적인, 즉 전체적으로 긴밀히 연관된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자,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활동을 하나하나 해결해 봅시다. 교과서 16페이지입니다. 1번, 다음 활동을 통해 이 시의 내용을 파악해 보자. 다음 부분을 중심으로 화자와 사나이의 관계를 알아보자. 1연부터 3연까지 제시했네요. 첫 번째 물음은 화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나이는 누굽니까? 네, 바로 화자 자신이죠. 자, 그 다음 볼까요? 1번을 바탕으로 이 시에서 우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해보자 그랬습니다. 우물의 역할은 뭐였죠? 마치 거울과 같은 속성을 지닌다고 얘기했었죠? 네, 그렇죠. 자아 성찰의 매개체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다음은 1, 2를 고려하여 이 시의 제목을 자화상이라고 지은 까닭을 생각해보자. 자화상의 의미가 뭘까요? 네, 말 그대로 스스로를 그린 그림이죠. 1과 2를 고려하라고 했으니 우물 속에 비친 사나이는 화자 자신이었고, 우물은 마치 거울과 같이 자신을 비추는 성찰의 매개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신을 되돌아보며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을 스스로 그리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다음으로 가봅시다. 2번, 다음 활동을 통해 이 시의 시상 전개 과정과 화자의 행위 및 정서를 알아보자. 이것도 우리가 작품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함께 봤던 내용이네요. 일단 행위는 어떤가요? 무엇보다도 행위의 반복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었어요. 그러니 우물을 들여다보고 돌아가다 생각하고요. 도로 가서 들여다봤었고, 다시 돌아가다 생각했었죠. 이렇게 넣으면 되겠고, 그에 따른 정서는 어땠죠? 우물을 들여다봤더니 그 사나이가 미워졌었어요. 돌아가다 생각하니 가엾어졌죠. 그래서 도로가 들여다봤더니 다시 미웠었죠. 그러다가 다시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리워졌었죠.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고 있다고 했어요. 17페이지로 가볼까요? 이래서 살펴본 화자의 행위 양상과 정서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보자. 어떻게 써놓으면 될까요? 네, 한마디로 응축하면 내적 성숙의 과정이라고. 내적 갈등을 통한 자아 성찰을 통한 자기 발견, 자기 긍정의 과정이 되겠네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화자와 유사한 정서 변화가 있었는지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보고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왜 변화하는지 추측해보자 라고 했네요. 일단 화자와 유사한 정서 변화라는 것은 실수 혹은 잘못으로 자신을 초라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게 된 것, 아마 그걸 의미할 거예요. 그러면 윤동주에게도 실수나 잘못이 있었다는 걸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실수나 잘못이라기보다는 지난번 작품 해설 강의에서 언급한 대로 평화롭기만 하고 현실의 삶에 안주하는 그런 상황만 동경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화자가 어땠나요? 네, 부끄럽다고 했잖아요. 아마 그 부분이 실수 혹은 잘못이라면 윤동주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을 것이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사건을 겪었다면 자신에게 어떤 감정이 들까요? 네, 이와 관련된 정리는 우리 추후에 등교 계약이 이루어지면 다시 같이 고민해서 글로 남겨보거나 친구들 앞에서 자유롭게 발표해 보기로 해요.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3번, 다음 활동을 통해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자. 1번, 다음 부분에서 자연이 화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고 화자가 사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2연과 3연이 보이네요. 이때 이 한 사나이가 초점화됐었던, 먼저 자연의 의미를 보기 전에 오른쪽에 화자의 사나이에 대한 인식을 먼저 정리해 봅시다. 아름다운 자연과 대비하여 암울한 현실 속 초라한 현실적 자아로 인식하고 있죠. 또 자연과 달리 내적인 조화, 즉 내적인 성숙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자아죠. 그렇다면 자연의 의미가 보다 더 명확해지겠죠. 여기서 우물 속에 비친 자연의 모습은 그런 사나이에 대한 인식과 달리 조화롭고 아름다운 질서가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맞죠? 자, 2번 볼까요? 다음 19에서 화자가 사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1에서 살펴본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비교해보자 이랬네요. 자, 유견을 제시하고 있군요. 사면에 등장하는 사나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사나이일 텐데요. 이 사나이는 암울한 시대의 현실 속 초라한 현실적 자아라고 정리했었어요. 그렇다면 유견에 등장하는 추억처럼 있는 사나이는 어땠나요? 네, 자연과 대비되는 조화롭지 못한 존재로 인식하는 데서 벗어나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존재가 됐겠죠. 즉,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완벽한 해소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내적 성숙, 자기 긍정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도달하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연과 유견을 중심으로 이 시에 드러난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를 파악해보자 이랬습니다. 이연과 유견을 중심으로 그랬으니까 간략하게 정리해볼까요? 예, 표현상의 특징은 열거, 반복, 그리고 점층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열거는 그 효과는 뭐 이렇게 정리할까요? 열거는 자연의 조화로운 질서를 보여주기 위함일 거예요. 반복은 항상 제기되는 문제지만 반복은 유사한 식구를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 의미를 강조하려는 의도일 거고요. 또 이연과 달리 유견에서는 추억처럼 있는을 첨가했었죠. 그래서 화자가 내적 성숙 과정을 더욱 심화시키는 표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은 5번인데요. 이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작품은 아마도 여러분이 경험해 본 적이 한 번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선생님이 따로 해설 강의를 준비했거든요. 그때 차근차근 살펴보고 아래에 제시된 두 시의 어조와 태도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 19페이지로 가봅시다. 이 시의 화자와 같이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고 자화상이라는 제목의 시를 써보자. 야, 참으로 어려운 숙제네요. 당연히 정답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고민, 소위 자기 반성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과연 있었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선생님이 첨부해둔 구글 문서에 있는 과제를 부담 갖지 말고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1단원의 문학의 습과나무 첫 작품이었던 윤동주의 자화상이 종료되었네요. 아직은 언제까지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여러분과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더 노력할게요. 그러니 여러분도 적극적인 자세로 학습하며 자기 스스로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해요. 그럴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8페이지에 있는 이육사의 절정 해설 강의로 다시 만납시다. 그때까지 안녕.